저는 윤석열 총장이든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 두 분은 정치를 참여 안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던 불만이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리로 그냥 남아 계시면 좋겠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정치에 뛰어들면 집중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훼손시킨 이 지금 민주적인 제도 이걸 좀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좀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가장 어렵다는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도가 높다고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게 이 태도가 과연 옳은지 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검찰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지금 정치 활동의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총론적인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야당의 유력 후보가 아직까지는 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인물이 부각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특히나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이제 반문재인 어떤 정서에서 이 두 분들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네거티브고요.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어떤 이제 기치를 들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분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원 최고위원은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 문재인 정권이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더 신장시키고 개인의 자유 또 국민 주권제를 좀 더 깊이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는 극도로 왜곡되고 특히 개인의 자유권 또 정치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든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모든 국가기관을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뭐 어디든 내몰 수 있고 폭압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갔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국가 권력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훨씬 높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꼭 이 두 분이 어떤 정치를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 두 분은 정치를 참여 안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던 불만이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리로 그냥 남아 계시면 좋겠다. 이번 대선은 저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아주 난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내가 미래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에너지를 집결해야 되는 이 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집단지성이나 융합 이런 리더십을 갖춘, 그리고 그건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집단지성의 리더십, 융합 리더십 갖지 않고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앞이 안 보이는 이 수많은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어떤 후보든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면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적대적인 정치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능해주는 그런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뭐 윤석열 총장은 정치 선언을 사실상 했고요. 감사원장은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하실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제도로만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 갖고 있는 힘을 얼마나 자제할 거냐, 그다음에 얼마나 관용할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혹독하게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여당이 조금 좀 불편한 게 있었더라도 상대의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그런 거를 조금 포용하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의회도 뭐 그냥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다 우리가 다 가져간다. 힘으로 다 했고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권력기관장들이 싸우는데 재판받는 사람들도 내가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다고 의심하고 수사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의심하고
감사 반사는 다 공무원들도 의심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신다면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을 여야간에 하지 말고 그분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정치에 뛰어들면 집중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훼손시킨 이 지금 민주적인 제도, 이 법치제도에 다 책임감들을 좀 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좀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서 그분들 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뭐 훌륭한 검찰총장, 훌륭한 감사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전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당위로운 차원에서 정치를 좀 아무나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 기자를 꽤 오래 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 기자 같한다고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김정민 의원님 언론에도 계셨고 또 김재훈 최고위원님 뭐 검사도 하셨고 정치 오래 하셨는데 사회에서 날고 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뭐 제대로 하시던가요?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분들이 평생 판사 검사로 이렇게 외길을 걸은 분들이 정치를 갑자기 해서 대통령을 하물며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출직 공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정치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가치를 제시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현실을 아주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욕은 욕대로 국민한테 다 먹는 이 어려운 일 그중에서도 하물며 가장 어렵다는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도가 높다고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게 이 태도가 과연 옳은지 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